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참석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사전 오리엔테이션 1시간 안으로 진행할게요.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제 설명 한 50분 정도 걸릴 거고, 끝나고 이제 카드 등록하고 하는데, 뭐 10분에서 1시간, 6시 전에 제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OT 순서인데요. 일단 그 자료는 다 받으셨죠? 네, OT 오리엔테이션 안내 자료라고 써 있는 자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네, 들어오세요. 네. 네. 자,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요, 강의 맡고 있는 하만휘 회계사라고 하고요.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수업 진행할 거예요. 뭐 강사 인사라고 하지만 뭐 이름 정도 소개하고 저 연락처나 뭐 이런 거는 수업 시작하면 또 알려드릴게요. 간단히 할게요. 이 정도로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쵸? 바쁘신 시간 오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훈련과정 개요인데요. 여러분, 저희 훈련과정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훈련 과정명은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세무회계 자격증, 적어드릴까요? 자, 과정명은요, 왜 이러냐? 세무회계 자격증, FAT 1급입니다. FAT 1급, 괜찮아요. 네, FAT 1급. 취득과정, 이게 과정명이에요. 정식 명칭이고요. 우리 자격증 취득과정이고, 자격증 중에서 FAT 1급이라는 자격증이라는 거고요. 이 FAT 1급 자격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과정명이고, 훈련 기간은요. 훈련 기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29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이거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이렇게 돼요. 석 달이 조금, 11, 12, 11, 세 달이 좀 안 되죠? 세 달이 좀 안 되는 기간이고요. 이 기간은, 이 기간 동안에는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수업이 있어요. 저녁, 오후 7시부터 21시 50분, 9시 50분이죠. 3시간이에요. 50분 수업 3번입니다. 50분 수업 3번이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안 한 이유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너무 힘들고, 그쵸? 너무 힘들어요. 주중에 재직하시는 분, 일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저녁으로 저녁 시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해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면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월수금 이렇게 하면 또 좀 짧아요. 과정이 길어져요. 세 달이 넘어가요. 그럼 여러분이 이 좀 지구력 면에서 좀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로 잡았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7시부터 9시 50분입니다. 7시부터 6시에 업무 끝나시고 오시는 분들 참석하시라고 7시부터 잡았고요. 50분 3시간 수업 이렇게 진행돼요. 전체는요, 138시간이에요. 138시간 강의입니다. 138시간. 138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138시간 딱 정해져 있고요. 하루에 3시간씩 강의하면, 3으로 나누면 몇 강이죠? 6강이 돼요. 46강. 46강. 46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거는 46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8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하니까 46번 오시는 거고요. 46강 오시는 거고, 그 중에 수업이 없는 날, 즉 빨간 날이나 뭐 공휴일은 요번에는 안 껴요.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월요일부터 목요일, 월요일부터 목요일,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밭은 이번에 지금 어저께 막 끝난 방 같은 경우는요, 태풍이 있어서 2번 휴강했어요. 태풍,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연재해나 이렇게 있으면 휴강 안내를 하고 휴강을 해요. 그럼 그 날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가 밀리는 거예요. 종강 일자가. 중간에 어떤 이유든 휴강 알림이 되면, 그쵸? 하루 날짜가 뒤로 종강이 밀리는 거에서 정해진 138시간은 다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가을이니까 태풍이 오지도 않을 거고 뭐 별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휴강이 되면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사전에 알려드리고 문자 드리고 그렇게 되면 수년되는 거예요. 종강 일자가 하루 뒤로 늦춰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계속 이 기간 안에 빨간 날이 안 껴있어요. 크리스마스인가? 금요일인가 그래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안 껴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렇게 수업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훈련 기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훈련 대상은 회계 초보자도 수강 가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과정은요, 완전 초보자, 그러니까 회계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고 세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들을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보자, 그러니까 회린이라고 그래야 되나? 회생하죠, 회생하. 아예 모르시는 분, 회계 세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수강할 수 있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80%, 90%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제가 아주 기초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기초부터 튼튼하게 합니다. 튼튼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부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튼튼하게 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잘 나오셔야 돼. 뒤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고 잘 준비하고 강의를 해도 여러분이 수업을 못 들으시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기초에 결석을 해가지고 못 들으셨다.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메꿀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중급, 고급 가가지고 쌓여있는 데서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거는요, 그 부분만 딱 메꾸면 돼요. 근데 지금 바닥부터 쌓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돌이 이렇게 빠져있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요, 회계 기초 과정이고, 완전 기초, 입문 플러스 기초 과정이고, 입문 플러스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출결이 그렇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강의, 하면서, 결론은 출결이 제일 중요하더라. 출결 관리가 제일 중요하더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요, 회계 초보자도 수강 가능한 강의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여러분 들으셨던 분이나 후기를 만약에 홈페이지 후기가 있거든요. 후기 보시면 다 그렇게 앞서 들으셨던 분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듣다 보니까 되더라. 그런 후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해드려요. 그렇게 해드리려면 여러분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출결 잘 나오셔야 돼요. 빠지시면 방법이 없어요. 진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회계 초보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아예 그렇게 만들어진 과목이에요. 입문부터 만들어진 과목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다만 출결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훈련 과목을 말씀을 잠깐 드리기 전에 요거 설명을 드리려면요, 우리 자격증 시험에 대한 이 자격증 시험의 종류와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가지고 얘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아까 제가 강사 인사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요, 원래 강의를 계속 해오던 사람은 아니고요. 강의한 지는 한 2년, 이제 3년만 다 돼가요. 3년. 그러니까 2017년 말부터 17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3년만 돼가고요. 그전에는
회계법인에서 있었어요. 회계법인. 그 이제 큰 대형 회계법인에서 있다가 이제 해외 파견 갔다가 돌아와서 제주도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 남정제주개발 아세요? 신화역사공원? 신화역사공원 아시죠? 신화역사공원의 그 재무팀장으로 있다가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개업하면서 강의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영부영 지금 한 3년 됐어요. 3년째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좀 좀 이제 강의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3년 뭐 외부 강의도 하고 뭐 여기서 계속 강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못 들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뭐 강의 듣기 힘들더라 뭐 이런 평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원래 강의만 하는 회계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무를 10년 넘게 했어요. 이제 국내에서 해외에서 또 그 다음에 일반 기업에서 실무를 쭉 봐왔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럼 많이 드릴 거예요. 이 과정이 지었구나.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 과정이긴 하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만 지향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처음 회계를 접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세무와 회계를 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격증도 결국은 하나 따가실 수 있게 만들어진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 아셨어요? 회계랑 세무를 처음 접할 때 길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플러스 그냥 끝나면 그러니까 취업이나 이직에 도움이 되시라고 자격증도 하나 따갈 수 있게 강의를 하는 거라고요. 자격증 취득만 해서 여러분 여기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뭐 이것만 강의하고 싶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장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무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주 많이 섞어 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저랑 강의 들으시면 자격증 플러스 어떤 그런 마인드 그런 것도 좀 체득해 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강의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강의만 하는 회계사는 아니었고 실무하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둘 다 여러분한테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많이 저한테 빼가세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 과정인데 자격증 이거 여러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가지고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세무회계를 지금 처음 공부하고 기왕에 공부했으면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가지고 이직이나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거잖아요. 지금 당장 안 쓰더라도 언젠가 쓸 수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이직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시고자,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안 쓰더라도 나중에 쓰일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자격증 취득 과정을 한 이유는 세 번째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서 따는 게 제일 공부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실무자 과정 이렇게 해버리면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흐릿하다고요. 그런데 내가 자격증을 따겠다. 지금 우리가 언제 끝나죠? 12월 끝나죠? 2월 달에 시험이 있네. 2월 달에 1월 한 달 쉬고 2월 짝수 달에 있거든요. 2월 달에 내가 자격증을 따겠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공부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넣은 거고요. 여러분은 지금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 이유, 그게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난 자격증 원래부터 관심 없어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도 따세요. 기왕하는 거 끝나고 따시면 좋잖아. 그거 있으면 취업 언제 쓸지 어떻게 알아, 그쵸? 이직하고 취업할 때, 취직하실 때 거기 문 닫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신경 쓰지, 그쵸? 비둘기 날아다니는 게. 이직하고 취업하실 때 자격증, FAT 자격증, 지금 설명드린 전산세무회계나 FAT 자격증 있으면요, 1급 자격증이 있으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세무 알아요, 회계 알아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 됩니다라고 그냥 딱 얘기하면 그냥 취업 면접 보는 사람은 얘가 회계나 세무는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이 과정을 듣는 이상 자격증 저는 관심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따세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출결만 잘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출결을 100% 하셨다. 90% 이상 자격증 땁니다. 경험상 그래요. 그거는 제가 장담 드려요. 100% 만약에 거의 95% 이상 했다. 한 번, 두 번 결정 말고 다 하셨다. 그럼 제가 90% 이상 땄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따셨어요. 진짜로. 다 오셨다고 하면. 정확히 통계를 보지 않았지만 네, 보면 알아요. 이제 끝날 때 보면. 네. 자, 그래서 자격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세무회계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거기 두 번째 있죠. AT 자격시험과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두 가지가 큰 우리 유명한 자격증이에요. AT 자격시험. 그 다음에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물론 회계사나 세무사나 전산운영사나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기는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회계 실무자 양성을 위한 대기업 말고 큰 금융사나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일반적인 회사의 회계 실무자 양성을 위한 그 능력을 체크하는 시험은요, 크게 두 개예요. AT 자격시험과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거기 보시면 표에 가운데 이렇게 공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목적은 AT 자격시험이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 똑같아요. 중소기업의 회계세무 실무자를 양성하는 자격시험이고요. 다 국가공인입니다. 민간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해요. 민간 국가공인 자격증. 여러분이 아는 국가공인 자격증, 국가 자격증 다 같은 말입니다. 시험 구성은요, 이론이 30%, 실무가 70%. 그러니까 이론, 객관식 문제 푸는 거 있죠? 그거 30점, 그 다음에 실무, 전산 있죠? 앞에 컴퓨터 있죠?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컴퓨터로 해요. 70점. 그래서 100점 만점에, 거기 밑에 보시면 합격 기준이 70점 이상이에요. 70점 이상. 합격 기준이 70점 이상. 그리고 시험 시간은요, 60분 또는 높은 급수는 90분 이고요. 등급은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등급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제한이 당연히 없죠. 그냥 보시면 돼요. 응시로 내시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빈도는요, 연 6회, 짝수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2, 4, 6, 8, 10, 12. 10월 달에는 10월 17일에 있고요. 12월 달에도 있고 2월 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12월 달에 끝나니까 12월 달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2월 달에 제대로 보시고 이렇게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죠? 시험은 여기서 봐요. 이 자리에서 응시장이에요. 고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한 자리에서 2월 달 또는 12월 달에 시험 보시면 돼요. 여기나 옆 교실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직업전문학교가 제주 지역 고사장인 거예요. AT 시험은. 그러니까 편하게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것도 제주 지역에 AT 자격증 고사장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유치를 해서 원래 1년에 한 번 있었어요. 응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 번 있었는데 무조건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회계사 하는 거거든요. AT 시험이. 그래서 회 얘기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있어야 된다 해서 6번을 늘렸고 여상에서 했었는데 여상에서 코로나 이런 얘기 하길래 그냥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제 훈련생들이 더 쉽게 자격증 따실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빈도에서 연 6회가 있고요. 그 밑에 거기 주관사가 좀 다른데 그냥 보시면 할게요. 주관사가요. AT 자격 시험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우리나라의 회계사와 세무사가 있는 걸 아시죠? 회계사와 세무사 회가 다르거든요. 다른 협회가 있는데 세무사회, 회계사회가 있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최하는 시험이 AT 자격시험이고요. 세무사회에서 주최하는 시험이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더 유명해요. 사실은 더 유명하다기보다 더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라는 걸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쵸? AT 시험은 잘 몰라도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라는 건 어렴풋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래됐어요. 100몇십 회 됐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세무사회에서 쭉 치러왔던 시험이고요. 이전에 10년 전에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시험을 세무사회에서 하면서 실무 프로그램을 더존이라는 걸 썼어요. 더존 들어보셨어요?
더존 프로그램이 이런 그 중소기업용 프로그램을 거의 최초로 만들어서 가장 널리 보급시킨 회사거든요. 지금도 점유율이 가장 높고 점유율이 높아요. 많이 쓰고 있다고요.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더존을 쓰면서 시험 보는 더존 프로그램에 대한 검정 자격 시험이 전산세무회계였어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근데 더존하고 세무사회하고요. 이게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10년 전에 얘네들이 떨어졌어요. 난 너네랑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더존이 튕겨 나왔어요. 튕겨 나오면서 옆에 있던 회계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배 아팠어요. 그쵸? 이거 응시료가 수십만이 응시하잖아요. 그쵸? 1년에. 그럼 응시료만 얼만데.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더존을 데리고 왔어요. 야, 우리랑 같이 시험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시험이 AT 자격시험이에요. 10년 정도 됐어요. AT 자격시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더존이 어디예요? AT 자격시험이에요. 더존 프로그램 어디서 본다? 그러니까 이 실무 프로그램, 실무 실습점에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더존 프로그램을 쓰는 자격시험이 옛날엔 전산세무회계였다가 지금은 AT 자격시험으로 바뀌었고, 그럼 전산세무회계는 어떻게 됐냐? 새로 개발을 했어요. 자기네가. 세무사랑이랑 개발을 했는데 이게 더존 프로그램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막 소송도 걸리고 왜 베끼냐 안 베꼈다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지금 세무사랑이라는 회계 프로그램은 전산세무회계에서 쓰고, 더존 프로그램,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더존 프로그램은 AT 자격시험에서 같이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세무회계 역사는 더 긴데 AT 자격시험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인지도가. 왜? 더존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직이나 구인할 때 더존 프로그램 가능자 써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AT 자격시험 뭐에서 급수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난 더존 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많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존 프로그램과 세무사랑이 다르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왜? 더존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베껴서 오프 더 레코드죠. 이거 베껴서 그렇죠?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존 프로그램을 쓸 줄 알면요, 세무사랑도 한 일주일만 만지작 해보면 그 위치만 좀 이렇게 메뉴 구성만 좀 다르지 똑같아요. 움직이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AT 시험에서 더존 프로그램을 공부한 다음에 난 전산세무회계 시험도 볼 거야. 그러면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자, 어쨌든 지금 AT 전산세무회계나 AT나 이 같은 점을 설명했고요. 다른 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회가 다르다. 주최하는 회. AT 자격시험은 공인회계사회. 저거 전산세무회계는 세무사회. 우리가 배우는 거는 과정 지웠네. 우리는 AT 시험, 그리고 검정 프로그램이 더존 스마트 A, 더존이라는 거, AT 자격시험이 더존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등급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등급, 그쵸? 시험 구성이요, 이렇게 되겠어요. AT인데, FAT, TAT 해가지고 각각 2급, 1급, 2급, 1급 몇 개예요? 4개죠? 급수가 4개예요. F, 앞에 AT인데 F가 들어가고 T가 들어가요. F는 파이낸셜, 그래서 이거는 회계, FAT는 회계고요. 얘는 세무예요. TAT, 텍스, 세무. 그래서 회계 2급, 1급, 세무 2급, 1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전산세무회계에서는요, 이거는 전산 회계라고 하고요. 전산 얘는 세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급수가 같은 거예요. 전산 회계 2급, 전산 회계 1급, 전산 세무 2급, 전산 세무 1급 이렇게 돼 있다고요. 4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4개가 급수가 4개가 있고요. 회계가 앞에 있고, 그러니까 회계가 앞에 있고 세무가 뒤에 있어요. 난이도는 이렇게 올라가요. 난이도는. 그러니까 회계를 항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법은요, 회계가 기본이 돼 있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수도 회계에 일단 중점을 두는 급수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급수 다음에 세무가 나오는 거예요. 4가지 급수, 2급, 1급, 2급, 1급이고요. 순서대로 딸 필요는 없어요. 바로 세무 1급 따도 상관없는데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2급 건너뛰고 1급 따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정은 몇 급이에요? FAT 1급이죠? FAT 1급. FAT 1급은 어디예요? 여기잖아, 그쵸? 여기잖아요, 여기. 그쵸? 두 번째에 있네. 그쵸? 두 번째. 자, FAT 2급은요, 입문입니다. 입문. 굳이 얘기하면. FAT 1급은요,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초. TAT 2급은요, 뭐, 중급 정도? 중급, 얘는 뭐 굳이 말하면 고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입문은 너무 쉬워요. 얘는 그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맛보기용으로 거의 완전히 진짜 완전 들어가는 용으로 하는 거고요. 기초, 중급, 고급이 있는데 우리가 이직이나 취업이나 하실 때는요, 딱 여기 정도면 돼요. 충분해요. 이렇게. 얘는 너무 입문이기 때문에 이직이나 취업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적어도 굳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완전 입문용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기초, 중급 정도 있어야 되고, 얘는 너무 이제 가성비가 떨어져요. 이거 법인세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세무회계 시험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요. FAT 1급, 회계 1급이나 조금 더 공부하면 세무 2급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입문을 강의를 하지 않는, 입문을 제가 뭐 50시간, 60시간 하나 짧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도움이 안 돼. 큰 도움이 안 돼요. 일단 들어가는 데는 좋겠지만, 결국은 뭔가 도움이 되려면 FAT 1급을 해야 돼요. 회계 1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 강의 안에 이걸 껴넣으면 돼요, 입문. 20시간이면 됩니다. 10시간이면 돼요. 앞부분에. 이거 안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거 껴넣으면 돼요. 회계만 넣으시면 돼요. 회계만 넣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 과정이지만 입문, 기초 다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과정에 배우는 내용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밑에 자격시험의 구성에서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FAT 2급은요, 배우는 게, 시험 보는 범위가 회계 원리, 플러스, 더존이에요, 실무. 이론은 회계 원리하고, 그 다음에, 더존, 실무,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이 30, 이게 30, 이론, 실무 70. 그 다음에 기초는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요. 조금 더 범위가 늘어서 회계 원리 플러스 부가세 기초. 그 다음에 당연히 실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보다는 이게 더 들어가는 거죠. 부가가치세 기초. 이게 더 들어가는 거죠. 회계 원리도 조금 더 늘어요. 조금 더 늘어요. 범위가 얘도 조금 더 늘면서 기초가 들어가는 거, 부가가치세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회계 원리 플러스 부가세 실무, 부가세가 좀 더 늘어요. 부가세가 이걸 좀 더 강조하게 돼요. 이쪽에 기초는 회계 원리가 조금 더 내용이 더 많고 얘가 좀 기초적인 내용이고, 세무가 들어가면 얘보다는 얘가 더 배점이 높아져요. 그렇죠? 플러스 실무. 그 다음에 세무 1급이 되면 회계 원리, 중급 회계죠. 회계 원리라기보다 어쨌든 실무 플러스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여기 뭐가 된다면요, 소득세 다는 아니고 원천징수. 소득세가 워낙 큰 세법이거든요. 다는 아니고 원천징수 하는 거. 우리 원천징수에 관한 내용만 소득세 포함하고, 그 다음에 1급이 되면 요거 다 포함한 다음에 법인세, 기초, 법인세. 그러니까 급수가 높아지면서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FAT 2급에서는 회계 원리에 추가되는 거, 부가가치세도 추가되고, 그쵸? 그 다음 세무 2급 가면은 부가세가 좀 더 넓어지고 소득세 추가되고, 그쵸? 그 다음에 세무 1급 가면은
법인세가 추가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얘잖아요. 그쵸? 예.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 뭐 있어요? 자, 회계 원리, 부가세 기초, 더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용이. 네. 여기 적힌 거에 연말정산이라고 써있는 네,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거 원천징수, 원천징수 안에 연말정산이 있거든요. 연말정산보다 더 큰 개념이 원천징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은, 이거는 원천징수라기보다 원천징수 안에 연말정산 부분만 하는 거고요. 이 1급 가야지 원천징수의 다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좀 넓혀가는 건데 너무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다? 회계 원리, 즉 회계이면서 1급이니까 회계의 기준이 있고 이거부터 해야지 법인 세법을 할 수 있거든요. 회계를 중점으로 하되 부가세도 하고 요거 두 개를 아우르는 더존 프로그램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맨 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안내자료 그 맨 위에 훈련 과목 있죠? 거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순서로 배우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전체 우리 훈련 기간이 138시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138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138시간 있다고 치면 전체의 한 60%? 절반 조금 더 되는 부분이 이론이에요. 아니, 이론이 30점이고 실무가 70점이니까 이게 훨씬 중요하고 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이론을 알아야지 더존을 할 수 있거든요. 배점은 30, 70인데 이거 70점은요. 이론을 모르고는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더존 프로그램에 메뉴가 어디 있고 뭐 하고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메뉴 어디 있고 뭐 하는 거는 뭘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넣느냐가 중요한 전표라는 걸 넣는데 분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회계 처리를 이론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배점은 이렇게 되는데 이론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론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론을 초반에 60%를 넣고 뒤에 이론이 한 60% 되고요. 60 내지 65%? 실무가 한 40% 돼요. 그쵸? 그 중에서 이론 안에서 앞에 한 10%? 앞에 한 10%는 회계 기초, 센 기초. 부기 할 거예요, 부기. 이때 이걸 하는 거예요. 입문. 이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때 이걸 만약에 못 들으시면요, 뒤에는 사상누각이에요. 들으셔도 힘들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때 결석을 하시면요, 이걸 못 들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대변 처음에 하는데 차대변하고 분기하고 대차 얘기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요걸 못 오시면, 요거 몇 번 빠지시고 열심히 못 하시면 무조건 잘 와주셔야 돼요, 여기는. 입문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거 10% 정도 되고요. 전체 비율로 치면 대략. 그 다음에 회계 원리가 한 40에서 45%? 40%? 이게 여기가 회계 원리 이거 있죠? 이 부분 본격적으로 계정 과목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여기 10%는 부가가치세. 우리 세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쉬운 세법이 부가가치세고 업무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고 자영업을 하던 업무를 하던 부가가치세를 제일 먼저 맞닥뜨려요. 개인은 사실 신경 쓰기 없는데 회사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조금이라도 실무를 좀 옆에서 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 부가세가 정말 밀접한 세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부가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론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배워요. 앉아서 컴퓨터 안 켜고 제가 강의하고 적으시고 하는 그쵸? 강의 60%쭉 하신다는 거고요. 이때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이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좀,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든다고 해야 되나? 처음 배우니까 약간 그런 것들, 인내가 필요해요. 이때를 잘 넘기면 나머지는 수월하게 가요. 오히려 쉽게 가요. 이거는 프로그램은 시간도 빨리 가고, 뒤에 가면 시간도 빨리 가고, 아주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그냥 아주 쉽게 가는데, 이때 잘 못 버티시면 뒤에 계속 흔들려요.
그리고 어떤 수업은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 이론 강의와 실무 강의를 섞어서 하시기도 해요. 시작부터 컴퓨터 켜고 뭐 하세요 하는데,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처음 하시는 분은 힘들어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이론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무에서 적용해야 돼요. 처음부터 컴퓨터 켜고 이거 넣으세요, 저거 넣으세요 하면요, 뭐 쉽게 재밌게는 돼요. 그냥 넣으니까. 근데, 남질 않습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정확하게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반에 60 이거 정도는 버텨주셔야 돼요. 이건 보통 이때 제일 힘들어하세요. 여기까지 가고 힘들어하는데 절반 정도 좀 넘어가는 한 달 반이잖아요. 한 달 반만 조금 열심히 하시면, 길어야 두 달, 한 달 반이에요.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만 열심히 하시면 뒤가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절대 결석하면 안 돼요. 절대 못 따라와요. 장담합니다. 못 따라와요. 그 뒤에 요거는요, 실무 더전을 하고요. 이 앞반에서는 기출문제를 넣었었거든요. 기출문제 여러분 실제로 문제 풀어보는 시간. 근데 좀 뺐어요. 제가 뺐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몇 회 넣어볼 거예요. 이거 기출문제 여러분 똑같이 앉아가지고 기출문제 실제 시험처럼 해보는 거, 그리고 풀이하는 거, 그래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넣을 수도 있고 좀 한 1, 2회 정도는 넣을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훈련 과목이 실무 이론 60, 실무 수행 40, 회계 기초, 앞에는 회계 기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 원리, 그 다음 부가가치 세법, 이렇게 공부를 순차적으로 하실 거예요. 이때들은 많이 편해져요. 이때되면 시간도 빨리 가고 치니까 와가지고 힘들지 않게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좀 힘써 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거기 AT 자격시험 전산회계 차이점 공통점 가운데 있는 표에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AT 시험과 전산세무회 자격증 시험이 차이가 굳이 있다면 이게 AT 시험이나 전산세무회계나 급수 체계도 같고 보는 배점이나 보는 내용도 같아요. 다 같아요. 프로그램만 달라. 요것만. 일단 차이가 있으면 얘가 달라요. 얘가 K랩이란 프로그램을 쓰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회계는요, 여기에 원가 관리회계라는, 이게 아직 안 배워서 모르시겠지만 원가 관리회계가 5문항이 추가로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범위가 넓어요. 조금. AT 시험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거의 같기 때문에 보통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보고 AT 시험도 보시고, AT 시험 보고 전산세무도 같이 보세요. 왜? 거의 90% 같으니까. 날짜는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어서 앞뒤로 있어요. 항상 매월 짝수월에 앞뒤로 이렇게 있어요. 날짜가 겹치진 않아요. 토요일에 보는데 겹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하나 보시고 같이 보시고, 하나 보시고 같이 보시고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고 AT 시험이 근데 좀 더 실무 지향이에요. 실무에 가까워요. 실무 지향이에요. 실무. 그래서 시험 문제나 책이나 이렇게 보시면 징빙들이 막 나와요. 생계산서, 뭐 영수증, 뭐 이사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실무 지향이고,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은요 약간 좀 이론 지향이에요. 실무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내용들도 뭐 문제 나오고 그러는데 약간 좀 올드해요. 문제가 좀 올드하고, AT 시험은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다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됐고요. 프로그램 사용 기업은요, 더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세무사랑은요, 세무회계사무소 말고는 거의 안 써요. 더존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존 프로그램을 해두시면요, 나중에 이런 프로그램 쓰는 회사에서 우리 더존 쓴다 그러면, 저 AT 시험 자격증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프로그램 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으니까 유리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서귀포에도 강의를 가는데, 서귀포에서 원래 사단법인인가 거기서 더존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서귀포 지역에서 뽑으려고 6개월 동안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못 뽑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더존 프로그램을 쓸 줄 아는 사람 뽑고 싶은데 없어서 못 뽑았다. 6개월 동안 광고를 했는데 못 뽑았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더존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가 많고, 여러분이 해두시면 두 개 다 가능하면 따시는데, 일단 목표는 AT, FAT 1급에 딱 고정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를 해가면서 아, 이 부분 추가하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은 저기다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차차 저랑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시험의 구성과 차이점, 공통점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저는 자격증 안 딸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따세요. 같이 공부하면서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같이 그냥 따라가다 보면 딸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그냥 자격증 시험 하나 딴다 생각하고 공부하시고 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아셨죠? 그래서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플러스 저는 실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거다라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과정에 대한 얘기였어요. 과정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수료 기준인데 밑에 이게 저희가 일반 그 회계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국비지원이죠. 네, 국비지원. 국비지원 과정에 이게 무백무기여가지고 이렇게 뿌려야 돼요. 웃기죠? 그리고 저는 수업을 딱딱하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뭐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여러분 다 서먹하고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하는데 저는 뭐 수업 시간은 조용히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쵸? 자유롭게 얘기 많이 나누면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쵸? 국비지원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정상적인 과정 수강료보다 많게는 85%, 적게는 85%, 많게는 100%까지 지원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비지원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 중에는 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국민내일보험 카드 중에 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구직자 카드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지금 구직하시는 분들 또는 재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다 같이 섞여 앉아 계세요. 재직 중이신 분은요, 기본적으로 수료만 잘 해주시면 돼요. 수료. 그 다음에 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요, 수료 플러스 구직 활동. 이 수업을 듣고, 그쵸? 수업을 듣고 구직 활동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직자분들이 내시는 고용보험료가 재원이 돼가지고 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이 수업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수업을 들으시고, 나는 취업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하시면 다른 취업하시려는 분들의 자리를 뺏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수업을 듣고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취업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구직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6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셔야 됩니다. 고용보험 유지기간은 관계가 없어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면 재직증명서라도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끝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체크가 아니라 상담을 해요. 저희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취업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저랑 이제 상담을 이제 하면서 할 건데 회계세무사무소에 들어가고 싶어졌어요. 또는 뭐 회계 관련 업무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구인처나 이런 데에서 이제 연락을 받으면 매칭도 해주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는 못 해드리지만 그런 상담을 통해서 제가 취업 상담, 그렇죠? 그런 거는 충분히 하고 있으면 매칭도 해드리곤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취업처를 쌓아두고 있으면서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안 되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요. 그래서 보통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는 회계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회계사무소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 구인이나 구직에 관련돼서는 수업 시간에 얘기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뭐 아직 이제 시작 단계니까 하시면서 탐색을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수료, 그 다음에 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수료와 6개월 이내에 관련 직종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취업처에 취업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취업활동 할 필요 하고 안 할 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취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구직카드 가지신 분은 들으시면 안 돼요.
들으시면 안 돼요. 다른 분의 기회를 뺏는 거고요. 들으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른 분한테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출결과 그 다음에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출결에 대해서 또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이건 중요한 사항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출요를 해주실 때 이 과정은요 80% 이상 출석이에요. 80% 이상 출석. 이게 국가에서 정한 기준. 나라에서 80% 이상 출석을 해야지 수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20%까지는 뭐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는 거, 아프거나, 그쵸? 가족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버퍼가 있는 거죠. 20% 여유가 있는 건데, 이 20% 여유 절대로 다 쓰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20% 써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몇 강이라고 했죠? 46강이라고 그랬죠? 46강의 20%는 8번 정도까지는 결석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래서 8번 정도는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8번 다 쓰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2번 정도는 뭐 2번 정도는 선수적으로 계산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계산하셔가지고 못 나오시면 수업 못 따라가요. 이거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고요. 저는 100%를 요구를 해요. 100%. 물론 하다 보면 100%가 안 돼. 한두 번은 빠지시고 하는데 그래도 제 수업들은 절반 정도 분은요. 절반 3분의 1 정도는 100%, 즉 지각 한 번 없이 오세요. 보통. 제가 박달을 해가지고. 그렇죠. 46강인데 20% 이상 결석을 하시면, 이거 20% 하시면 안 되고, 야근이 있거나, 만약에, 매월 말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 회사가 바빠서 못 들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들으시면 안 돼요. 들으시면 안 돼요. 야근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담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 그렇게 되면요. 수업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분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늦게 오게 되거나 야근 때문에 그때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상태에서만 수강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꼭 저랑 약속을 해 주셔야 되고요. 20% 이상 결석이면 여러분도 페널티가, 이제 수료가 안 되면 여러분도 페널티가 있는 걸 아시죠? 내대원 카드에 기록이 남아요. 평생 남는다고. 저도 한 10몇 년 전에 한 게 있는데, 이렇게 안 된 게 있어요. 회사에서 한 게 있는데, 그 기록이 남더라고. 아직도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금전적 페널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훈련 기간도 이 기록이 남아요. 기록이 남아가지고, 다음 과정을 신청할 때, 1년에 한 번씩 과정을 신청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과정을 신청할 때, 수료율, 그 다음에 취업률,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 말씀 잠깐만 더 드리면, 다 거의 끝났죠. 우리가 제주 지역에서 회계 세무학원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하나 더 있긴 한데, 거의 제대로 하는, 이제 하는 데는 이제 재원지업전문학교 유일한데, 앞에서 여러분 먼저 해주셨던 분들이 수료도 잘하고 취업도 잘 해주셔가지고, 과정이 계속 개설되고, 그 다음에 자비부담률도 낮은 거예요. 기관의 그 실적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해주시는 분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이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되게 훈련이 되게 많잖아요. 국비훈련이. 근데 제주도에 많지 않은 이유는요. 이게 훈련을 기간에 심사평가원이 하는 데서 평가를 해요. 기간 평가를 하는데 대형 학원 위주로 이제 점수를 많이 줘요. 서울에 크게 하잖아요. 대형 학원. 그런데 점수를 많이 주고 지방에 있는 이 정도 규모는 작은 거예요. 제주도에서 큰 편이지만 제일 오래되고 32년 됐거든요. 재원지업전문학교. 오래되고 큰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작은 규모인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안 줘요. 간당간당하다고요, 거의. 근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조금씩 무너지면요, 이 훈련 기간 자체가 인증이 안 나요.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매회가 되게 중요해요. 수료율이나 그런 취업률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이제 학원 입장인 거고, 저는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수업 잘 받으시고, 하여튼 저를 이용해가지고 자격증 따시고 취업하시고 하시면 최고인 거예요. 저는 그런 약속은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출결과 취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잘 지켜주셔야 되고, 만약에 좀 힘들 것 같다, 나는 그런 취업에 관심 없다, 나는 뭐 수료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들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열심히 만약에 안, 좀 많은 회계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들으기로 하신 이상은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좀 이렇게 좀 와가지고 왜 왔는지도 모르게 막 뒤에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핸드폰 꼭 있어요. 계세요. 계속 뒤에서 모니터에서 뒤에 보면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집중 안 하고 계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너무 힘이 빠져요. 그런 분 없이 이전 반은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다 수료했고 항상 거의 100% 수료해요. 111명 여태까지 수료했거든요. 올해 2분 지방으로 발령 나고 개인적 사정으로 2분 빼고 다 수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수료 다 해주셨고, 시작한 이상은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관리하고 상담하고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쨌든 시작한 이상 한 분도 안 빠지고 제가 다 끌고 갈 거예요. 어쨌든 자격증 취득하게 하고 어쨌든 수료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 각오가 돼 있는 분들만 해주세요. 제 괴롭힘을 시달릴 각오가 되시는 분만 네, 해주셔야 돼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20% 이상 결석하면요, 이게 저기 그 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번 그 출결에 2번 이쪽 동그라미 2번 단위 기간에 50% 이상 결석이면 제적이에요. 한 달에 몰아서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석을 앞에서 2달 동안 잘 하다가 뒤에 한꺼번에 5번, 6번 이렇게 막 몰아서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있다는 건 정도 알아두시고, 큰 기준은 20%, 그 다음에 부정 출석하면 또 바로 제적입니다. 그리고 출결은요, 비콘이라고 여러분 핸드폰에 어플 혹시 안 까셨죠?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네. 나중에 핸드폰 어플을 까셔야 돼요. 비콘 출결 관리 시스템 HRDnet 구글이나 앱스토어에 HRDnet 해가지고 까신 다음에 로그인, 여러분 아이디와 패스워드 로그인 하시면 나중에 수강 중인 과목에 딱 떠요. 그러면 입실, 퇴실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실과 퇴실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스마트폰. 그래서 개강일날 스마트폰에 그 앱을 반드시 깔아오셔야 돼요. 안내 드릴 거예요. 깔아오셔가지고 저기 보시면 검은 거 있죠. 저기 그 게시판 위에 저 검은 거 저기 바퀴벌레 약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아니 게시판 여기 그렇죠. 바퀴벌레 약같이 생긴 거 있죠. 저게 비콘이에요. 그러면 근거리 블루투스거든요. 블루투스 키시고 근거리에 오시면 얘가 입실하시겠습니까? 돼요. 그럼 입실 누르고 퇴실하시겠습니까? 할 때 퇴실하시면 돼요. 입실 시간이 여러분 원 시간이고 퇴실 누른 시간이 여러분이 퇴실하시는 시간이에요. 아까 7시부터 9시 50분이죠. 그거 전에 오시고 그거 이후에 찍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분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건 지각, 조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셨는데 깜빡하고 7시 반에 찍었어. 6시 반에 왔는데 지각입니다. 지각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책임하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시면 비콘부터 출결부터 하시고, 나갈 때 깜빡 잊고 나갔어. 그럼 제가 전화해요. 다시 오세요. 그러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학원에서 절대 못 만져요. 그거. 무슨 얘기 아셨죠? 비콘이라는 거 스마트폰으로 출결 관리하고 학원에서 절대 못 만지고 본인 책임하에 출결, 퇴실 다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결석은 못 오시는 거 결석이고요. 전체 7시부터 9시 50분이죠? 이 안에 다 들으면 출결이고요. 만약에 8시 30분까지 왔다, 이때까지 왔다, 그리고 뒤에 다 들었다, 그러면 지각. 그러니까 50%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3시간의 반이니까 8시 30분이죠. 이때까지 와가지고 8시 29분에 와서 다 들었다, 그럼 지각이고요. 앞에서 쭉 왔다가 8시 31분에 퇴실했다, 그거는 조퇴해야 되는 거예요. 조퇴.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9시에 왔어요. 9시에 와가지고 들었다, 이거는 50%가 안 들었잖아요. 전체 절반이 안 들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결석이 되는 거예요. 결석.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지각과 조퇴는 50%, 8시 반 기준입니다. 8시 반 전까지 오시면 지각, 8시 반 이후에 나가시면 조퇴. 지각과 조퇴는요 3분의 1 결석이에요. 3분의 1 결석. 3분의 1 결석. 이거 3번
지각하면 한 번 결석으로 카운트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칼같이 돼요. 비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학원에서 만들 수도 없고 아주 엄하게 이거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출결 관련된 거는요. 생각보다 엄하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진짜 2분 남았네. 수행평가. 여러분 과정 중에 수행평가를 4번 볼 거예요. 수행평가 시험을 4번 본다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4번 보는데 제가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 준비하고 과정 중에서 녹여낼 거예요. 그냥 대뜸 시험을 이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게 공부 도움 되실 수 있게 한 다음에 시험을 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60점 미만 되면 재평가를 봅니다. 재평가. 그렇죠? 재평가를 본다라는 거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궁금하신 거? 네, 죄송합니다.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말이 좀 많아졌고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강의는 열과성을 다해서 합니다. 진짜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에 합당한 그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와가지고 들어서 좋았다, 자격증 따서 좋았다, 너무 기뻤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저는 해요. 여러분 제발 후기를 좀 봐주세요. 학원 홈페이지 있거든요. 한번 꼭 봐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수료, 출결 아시겠죠? 출결 그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카드 이제 되신 분들은 아마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카드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시기 전에, 개강 전에, 책을, 오시기 전에 어플 깔아 오시면 되고요. 개강일에는요,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어요. 그냥, 필기도구만 가져오시면 돼요. 필기도구. 그리고 그 전에 그날 드릴 거예요. 부교재하고 주교재가 있는데, 그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도구만 가져오시면 되고, 어플만 깔아 오시면 돼요. 문자 드릴게요. 아시겠죠? 질문 없으시죠? 주차장은 없어요. 주차장 없고,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주변에 좀 되셔야 돼요. 너무 가까운 데 말고 주택가에 그때가 딱 물갈이 될 시간이에요. 여기 있던 분들 나가고 되고 막 하는 6시, 7시 그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에 적당히 되시고 조금 걸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자리는 있어요. 아시겠죠? 이 학원 건물의 주차장은 지금 좀 기계식이 좀 말이 아주 안 좋아서. 그 다음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궁금하신 거? 네, 자리는요, 지금은 그냥 OT용으로 했고,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자유롭게 앉으시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보통 이게 앉으시고 싶은 순서가 정해져요. 그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앉으시는 자리를 제가 지정을 할게요. 그 전에는 일단 선착순 오시는 대로 이제 먼저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네, 오늘 어떻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